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고수는 지금의 이윤선입니다. 자, 5월 9일 목요일장이 개장을 했습니다. 오늘도 코스피 시장 빠지면서 출발을 했고요. 코스닥은 일단은 강보권에서 출발을 했는데 9시 20분경부터 하락 전환을 시작하더니 현재는 급격하게 빠지는 모습입니다. 자, 방금 전에 속보가 하나 떴는데요. 트럼프가 중국이 무역 협상을 깨트렸다라는 내용의 속보가 뜬 상태입니다. 이와 함께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빠르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현재 0.78% 하락해서 2,151포인트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1.01% 빠지면서 거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의 방향성을 잃었을 때 더욱 고수의 눈이 필요하겠죠. 고수는 지금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대응 전략 짜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수는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문자와 전화 상담 열려 있는데요. 샵 4989번으로 갖고 계신 보유 종목과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자, 전화도 열려있죠. 023153-2611번, 2612번으로 전화 주셔도 실시간으로 상담을 이어나가실 수 있고요. 또 텔레비전으로는 시청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유튜브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며 입장하시면 실시간 참여와 함께 댓글 참여까지도 가능하다는 점 계속해서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방송이 끝난 후에 고수님들과 상담하고 싶으신 분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 열려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센플러스 박정식이라고 치신 후에 입장을 하시면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고수는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목요일의 고수 박정식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우리 시장 지금 빠르게 좀 빠지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기관은 오늘도 팔고 있는데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4거래일째, 코스닥은 5거래일째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어제까지는 좀 매수량이 미미하게 했지만 외국인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었는데 오늘은 외국인마저 매도세로 전환을 한 상황입니다.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원래는 제가 지금 서울경제 방송에 지속적으로 많이 이제 출연을 하고 있어요. 어제도 출연을 했었는데 네. 제가 어제 오늘장 못 간다고 했습니다. 왜? 일단은 하방 배팅력이 완연하게 돼 있기 때문에 오늘 강력하게 시세를 끌어올리기에는 조금 힘든 그런 장세였던 거죠. 근데 시초부터 이렇게 강력하게 빠질지는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었는데 속보가 하나 떴죠. 앵커님이 네. 말씀하신 지금 트럼프가 중국이 무역 협상을 깨트렸다라는 속보가 딱 뜨면서 강력하게 시초부터 하락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은 사실 오늘 조금 부진한 흐름 보일 것이다 예상은 했는데 일단은 10일 그러면 금요일에 관세 인상이 확실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시장 좀 더 빠진다라고 봐야 할까요? 만약에 2천억 달러의 25% 관세가 진짜 이루어진다면 추가적인 하락력은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단 이 추가 관세 여부는 오늘 저녁이 돼봐야 좀 확연하게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장중에 좀 신경 써야 되는 지표는 중국 4월 생산자 물가랑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지금 이전치가 0.4%, 예상치가 0.6%, 그리고 소비자 물가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건 생산자 물가, 그리고 소비자 물가는 이전치가 2.3%, 지금 예상치가 2.5% 정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예상치보다 하회할 경우 현재 하락력을 더 강력하게 이끌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니까 10시 30분에 발표나니까 결과적으로 중국 항생지수가 열릴 때 이제 본격적으로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오전 장세는 조금 관망 내지는 좀 회피, 현금력 확보 이런 쪽으로 좀 나아가다가 오늘 저녁이 지나면은 이제 류호 부총리랑 미국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미중 무역 협상이 이루어지고 이게 긍정적으로 흘러갈지 진짜 관세를 부과할지가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관세 부과를 만약에 면한다 이런 이슈가 만약에 나오기 시작한다면 내일 정도부터 그걸 확인하고 베팅하시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인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은 갖고 있는 종목을 조금 정리를 해서 현금을 확보해 놓는 게 가장 중요할까요? 이미 확보를 했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은 이미 늦었나요? 그렇죠. 지금은 이미 많은 손실을 입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조금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회피해가는 것이 좋고, 저는 이미 시장이 하락력이 나타나기 전부터 여러분들한테 좀 리스크 대비를 하여라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언급을 해드렸었습니다. 지금 지수가 지금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4월 18일부터 우리 증시 못 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뭐예요? 리스크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해드렸는데, 이 사람들이 증시가 긍정적으로 흘러가면 계속 긍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부정적인 걸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미 장대 음봉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반등 나오겠지. 근데 또 장대 음봉이 빠졌는데 또 반등 나오겠지. 이런 상황으로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하락이 나오는데 전혀 대응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손절을 했어요. 근데 내일 관세 부과가 만약에 안 돼요. 네. 그러면 또 증시가 반등 나오는데 내가 손절하니까 올라간다. 이런 상황이 또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오늘 조금 시초 대비 좀 부진한 흐름이 나타나는 종목군들이 있다면, 내가 손실을 조금 덜 보고 있다면 잠깐 내려놓는 것도 괜찮은데, 만약에 내가 지금 너무 많이 손실을 입고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뭐 손절을 해봤자 조금 무의미하지 않습니까? 이미 손실이 많이 난 상황에서. 네. 내일 시초까지 좀 확인을 하고, 그러니까 내일 아침이 되면 어느 정도 이제 관세가 부과가 될지 안 될지가 이제 결정이 나지 않습니까? 네. 내일 정도의 손절 여부를 조금 판단을 하셔서 현금 확보 내지는 좀 홀딩 여부를 내일 정도에 판단을 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원래는 네. 이미 4월 18일 날 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약 한 달 전쯤에 이미 들어갔어야 그렇죠. 되는 네. 현금 확보 시기였네요. 계속 경고를 해드렸습니다. 네, 지금 코스피가 2150선이 잠깐 또 깨졌다가 현재는 51포인트까지 올라왔고, 코스닥도 740포인트 빠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보다 더 얼마나 빠질지도 아직은 예상할 수 없을까요? 만약에 관세 부과가 된다 치면은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084 라인까지는 순간적으로 빠지고, 만약에 2084 라인이 무너지는 흐름이 나온다면 거기서는 투매가 나올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관세가 만약에 부과가 된다면, 부과된다는 조건 하에 내려간다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이트로 710 라인까지 빠지고 710 라인이 무너지면 거기서 또 투매가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여러분들이 잘 대응을 하셔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네, 이런 장일수록 정말 개인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대응해 나가기가 참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저희 고수는 지금과 함께 하시면서 종목 3단까지 함께 하시면서 계속 시장 대응 전략 세워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대외 악재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장을 움직일 만한 뭔가 이슈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떤 종목을 봐야 할지, 어떤 업종을 봐야 할지 많은 분들이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지금 정부 정책 수혜주가 그나마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가 오늘 이슈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상승력이 나오는 종목들을 보면 그 관련주들이 하나도 움직이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거의 뭐 지금 개별적 이슈로 움직이는 종목들밖에 상승 상위권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섹터가 움직이기에는 조금 지금 오늘 당장 움직이기에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시장이 조금 어느 정도 무너지고 반등력이 나올 때쯤이면 이 섹터가 좀 부각을 받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힘들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정부 정책 수혜주, 일단은 과기부에서 자율주행차 확산을 위해 AI 기반의 자율주행차용 반도체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를 했다. 그래서 3년 동안 143억을 투자하고 이 자율주행차에 들어가는 반도체 개수가 대략 2,000개 이상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기술을 개발하여 선점하겠다라는 이제 정부 정책이고요. 10년간 원천 기술 개발에 2,475억을 현재 투자할 예정이고, 이거를 산업부와 공동으로 10년간 1조 96억이나 지금 투자를 집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자동차 쪽도 있지만 또 그냥 일반 반도체 쪽에 시스템 반도체 쪽이 이제 상당히 곽광을 받겠죠. 왜냐하면 자동차 쪽으로도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이 시스템 반도체 팹리스 회사들과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들이 앞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많이 상승력이 실적만 받쳐준다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님이 전화 통화를 하면서 북한 식량 지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이 좀 적절한 시기이다라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식량 지원 관련주들이 어제장에 뭐 비료 그리고 농약 그다음에 뭐 식품 재분 관련주들 이런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했는데 어제 잠깐 반짝 반등이 나오고 오늘은 그 반등력이 좀 상승력이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그런 국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장세는 여러분들이 좀 많이 좀 개별적으로 접근을 하고 부정적인 흐름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좀 빨리 좀 끊어내고 현금 확보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자동차 부품주와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쪽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러면은 대형주보다는 조금 중소형주를 지금 좀 눌림세가 왔을 때 매수를 해서 장기적으로 끌고 가라 이런 대응 전략이신 건가요? 그렇죠.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대형주가 갈 수가 없습니다. 대형주는 언제나 강세장에서 움직이는 것이고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을 때는 대략 1,000억 이하, 500억 이하짜리 시가총액이 형성된 그런 종목들이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해요. 그런 것들이 이제 개별 이슈가 붙으면 적은 자금으로 시세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과 같은 장세에서는 중소형주, 특히 이제 소형주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단기 매매를 하시는 것이 긍정적인 결과를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관심 업종 살펴봤는데요. 그 중에서도 좀 유독 눈에 띄는 관심 종목이 또 따로 있을까요? 관심 종목이요. 제가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 자동차 시스템 반도체 쪽에 팹리스 회사에 좀 주목을 하여라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그 관련주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픽셀 플러스라는 종목입니다. 네. 자, 픽셀 플러스라는 종목인데 오늘 좀 2% 빠지고 있어요. 2% 빠지고 있고 이제 이 회사의 장점을 이야기하기 전에 단점부터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언제나 뭐부터 신경을 써요? 부정적인 것부터 먼저 신경을 씁니다. 네, 그래서 보수적으로 접근하시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이 부정적인 것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 회사가 지금 3년 연속 적자 기업이에요. 그래서 2019년까지 만약에 적자가 난다면 관리 종목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실적이 흑자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것이 여러분들이 이 종목에 투자를 하는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고 만약에 2019년 분기 흑자가 만약에 전환이 되기 시작한다면 이 종목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산 총계가 899억인데 부채가 46억밖에 되지 않아서 재무구조상으로는 상당히 안정적인 그러한 구조를 지니고 있는데 적자가 지속되다 보니까 관리 종목 내지는 5년 연속 또 적자가 나면 상장 폐지 심사, 실질 심사에 들어가게 되고 이제 그런 위험성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런 기업이 2019년에 흑자 턴 어라운드가 됐을 경우 엄청난 파장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시 이 픽셀 플러스의 실적을 먼저 고려하시고 그 실적이 턴이 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신다면 정말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이 회사의 긍정적인 부분을 한번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은 이 회사는 2000년에 이미지 센서 및 카메라 모듈 개발 제조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이 된 회사인데 이미지 센서, CMOS 이미지 센서 설계 전문으로 하는 팹리스 회사입니다. 특히 이제 자동차용 CMOS 이미지 센서 이 세계 시장 점유율이 2007년도 기준으로 13.4%로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자율주행 자동차 쪽에서 만약에 이슈가 분다면 그리고 이 회사가 흑자 전환이 이루어진다면 상당히 많이 시세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한다. 대신
흑자 전환을 꼭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되고 지금 엄청나게 저평가 상태입니다. 지금 이 회사의 순자산 가치는 852억인데 지금 현재 시가총액은 564억으로 자기 자산 가치 대비 굉장히 낮게 형성돼 있어요. 그러면 이런 기업이 진짜 이슈를 타고 그다음에 실적까지 받쳐준다면 얼마나 많이 가겠습니까? 그죠?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실적을 잘 확인하시고 접근하신다면 정말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다.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현재 2%가량 빠진 상태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이 매수 시점일까요? 아니면 조금 더 눌렸을 때 들어가야 할까요? 원래는 빠지지만 않았다면은 네. 오늘부터 조금 모아가세요. 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만 네. 오늘 좀 시장의 하락력과 같이 동반으로 좀 밀리고 있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서 가격적으로 조금 설정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좀 밀리면은 한 6,300원 이하로 모아가시는 전략을 구축하시고 6,30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모아가셔야 혹여라도 실적이 지속적으로 안 좋게 나오더라도 네.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또 시세 흐름이 6,300원 구간에서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금 관망하시다가 6,300원 정도 이하로 매집을 좀 해 나아가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네. 목표가는 만약에 시세가 분출되기 시작한다면 그리고 흑자 전환이 되기 시작한다면 대략 목표가는 14,000원 이상. 14,000원 이상이요. 네, 손절가는 만약에 6,300원에 매집을 하기 시작한다면 손절가는 5,600원 정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 6,300원 이하, 목표가 14,000원, 손절가 5,6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막 하단 나가고 있는 거 잘못된 거니까 그거 시청자님들 그거 네. 보시면 안 됩니다. 네. 제가 하는 말 다시 알려드릴게요. 매수가 6,300원 이하, 목표가 14,000원, 손절가 5,600원으로 조정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앞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2019년이 흑자이냐 적자이냐가 이제 투자의 포인트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은 중장기로 보고 2019년 말까지 한번 본다는 얘기인가요? 언제까지로 봐야 할까요? 자율주행차 섹터가 본격적으로 이슈가 불어닥치는 그 시기는 2020년이 될 겁니다. 네. 왜냐하면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쌍용차도 마찬가지고 레벨 3 자율주행 상용화가 언제까지가 계획입니까? 2020년에 상용화를 목적으로 지금 현재 기술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격적인 이슈의 바람은 2020년, 즉 이 픽셀 플러스가 만약에 대시세가 나온다면 그것은 2020년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매집을 해 나아간다면 2020년에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가 있다. 단 실적이 턴 어라운드가 된다는 조건 하에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네, 2020년의 자율주행차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럼 픽셀 플러스 외에 추가로 조금 주목하면 좋은 종목, 뭔가 추천할 만한 종목 또 하나 있을까요? 픽셀 지금 현재 시장이 좀 많이 하락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접근하기는 쉽지 않지만 네. 오늘같이 좀 하락력이 나올 때 이 TSE 같은 반도체 검사 장비를 만드는 회사를 네. 눈여겨보고 있다가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시장이 하락력이 나오는데 억지로 잡을 필요가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앵커님이 자꾸 저를 이제 유도를 해서 뭐 살까 없을까. 근데 네. 오늘 사봤자 긍정적인 결과가 안 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들이 내려오면은 대략 8,500원 정도 선에서 또 이하로 매집을 해 나아가신다면 이 TSE도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는데 이 TSE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실적이 좋아요. 자, 일단은 흑자 기조 잘 유지가 되고 있고 2018년보다 2019년에 영업이익이 훨씬 더 긍정적으로 나타난다는 지금 컨센서스가 있고요. 자산 총계가 2,295억인데 부채가 513억밖에 되지 않아서 지금 순자산 가치가 1,782억입니다. 근데 현재 시가총액이 낮죠. 대략 1,052억으로 자기 자산 가치 대비 굉장히 낮게 형성돼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을 한 대략 조금 더 1,000원 정도 빠진다든가 대략 500원 정도 더 빠지면 한 9,000원에서 8,500원 사이로 모아가신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고수가 직접 추천해주는 종목, 이제 정책 관련 수혜주, 반도체주와 시스템 반도체에서도 팹리스 계열 그리고 사료, 비료까지 알아봤고요. 관심 종목은 픽셀 플러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는 어떤 종목이 담겨 있나요? 일단 매수하고 싶은데 언제 매수해야 될지 모르겠다. 팔고 싶은데 현재 요즘에 장이 좀 약세여서 언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저희 고수는 지금과 함께 하시면서 그 고민들 모두 속 시원하게 해결해 가시길 바랍니다. 자, 문자도 가능하고요. 전화도 가능합니다. 샵 4989번으로 갖고 계신 종목이랑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지만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또 전화 상담도 가능하죠. 02-3153-2611번, 2612번으로 전화 주셔도 실시간으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방송이 끝난 후에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 열려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센플러스 박정식이라고 치신 후에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상담 먼저 문자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 8548님이 보내주셨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38만 7천 원. 20% 비중으로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오늘 어제도 빠지고 요즘에 계속해서 빠지고 있습니다. 벌써 3만 1,000원대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자, 이거는 좀 어떻게 할까요? 바이오 업종들 계속해서 약세 흐름 보이고 있거든요. 네. 시장이 하락하면 이 바이오 섹터, 제약 바이오 섹터는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시장이 하락하면 제약 바이오는 빠질 수밖에 없다. 왜? 이미 강세장 때 강력하게 부각받았던 섹터이기 때문에 내려갈 수 있는 폭도 그만큼 상당히 많이 존재하죠. 조그만한 악재만 터져도 그 하락력은 이로 말할 수 없게 나타납니다. 60만 원 찍었던 종목이에요. 지금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근데 지금 얼마입니까? 30만 원이에요. 근데 30만 원까지 내려가서 안 빠지겠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더 빠질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락력으로 봤을 때 27만 원 정도 자리까지도 추가적인 하락력이 나타날 수 있고 그 밑으로도 깨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살짝 반등력이 나올 때 손절 처리하시고 조금 관망의 자세로 가시는 것이 좋고 앞으로는 좀 제약 바이오는 노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일단은 관망세로 가져가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성공 투자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은 이제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갖고 계신가요? 아, 예. 캠시스요. 캠시스 갖고 계시고요. 예.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예, 2,500원에 80. 80%요? 예, 예. 네, 비중이 좀 크신데요. 2,500원이시면은 좀 높을 때 들어가신 것 같아요. 현재 가격 2,015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언제 매수하셨나요? 좀 됐어요. 좀 되셨어요. 예, 아무리 기다려도 안 돼가지고. 네,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고수님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침부터 전화도 주시고. 일단은 이 캠시스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모듈을 제조하는 기업이죠. 삼성전자에 이제 주력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이 전기차도 같이 이제 개발을 하면서 전기차 사업을 하는데 그쪽은 좀 많이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국면입니다. 근데 다행히도 2018년부터 실적이 크게 개선이 되면서 주가는 좀 상승력이 나타났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많이 내려왔죠. 네. 제가 캠시스를 중장기적으로 매집을 했던 시기는 2014년도 1,400원 정도 라인에서 매집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실적이 긍정적으로 턴 어라운드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했었고 또 예. 삼성이 그때 한참 막 스마트폰을 생산을 하면서 그 스마트폰 관련주들이 굉장히 이제 호황을 이뤘던 그런 시기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그때 당시에 투자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 이 1,400원 정도 투자했던 게 4,900원까지 올라가면서 제가 4,000원 정도에 매도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제가 매집했던 그런 가격대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대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이 캠시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실적은 괜찮아졌는데 자기 자산 가치 대비 좀 높게 형성돼 있습니다. 현재 지배자본 총계를 보면 순자산 가치가 770억이에요.
근데 현재 네. 시가총액이 1,171억이거든요. 시장이 긍정적으로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충분히 반등력은 나타날 수 있지만 지금과 같이 시장이 약세 국면을 만들어준다면 쉽사리 올라가기 어려운 그런 국면에도 놓여져 있지만 지금 현재 반등력을 보았을 때 이 반등 시세는 살아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비중을 투자하셨고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다행히도 이 시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조금 네. 더 이제 홀딩 관점으로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네. 2,000원, 지금 현재 2,020원짜리죠. 요 2,020원 라인이 무너지면서 대략 1,950원 라인까지 무너뜨리면 시장 하락력과 맞물려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고 장기간 물릴 수밖에 없는 또 그런 국면으로도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네. 제가 이 비중만 좀 적으시다면은 차라리 그냥 왕창 내려오면 대략 1,400원 이하로 내려오면은 차라리 추가 매수하셔서 평단을 끌어내려서 시장이 반등력이 나올 때 평단 차이로 빠져나오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비중이 몇 프로예요? 80%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는 대응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응을 하시냐면 어차피 전량 손절은 손이 안 나가시겠죠. 그죠? 그러면은 한 대략 1,950원을 기점으로 손 절반만 터세요. 만약에 1,950원이 깨지면 1,950원이 깨지면 절반을 털어서 기다리고 있다가 얘가 만약에 시장의 하락력과 맞물려서 내려오면 대략 한 1,400원 정도의 그 자금을 다시 추가 매수를 하면서 평단을 끌어내려서 대략 한 2년 정도 중장기 관점으로 다시 또 끌고 간다면 최소한 한 3,000원 정도까지는 시세 반등력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더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충분히 도움이 되셨나요? 예, 도움이 됐습니다. 네, 꼭 기억하셨다가 성공 투자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네. 다음은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은 문자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559번님이 토니모리 14,500원에 매수하셨고요. 10% 비중으로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향후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자, 토니모리 14,7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아, 제가 잘못 봤나요? 잠시만요. 네, 13,100원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손실을 보고 계신데요. 이거는 좀 어떻게 가야 할까요? 네, 일단 지금 현재 토니모리의 재무제표를 보니까 적자입니다. 적자. 근데 이 화장품 섹터다 보니 시장이 부과금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순자산 가치가 1,055억인데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2,300억이나 지금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종목은 현재 시장 하락력과 맞물려서 물려 들어가시면 안 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제가 손절 라인을 잡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손절 라인을 제가 간단하게 파동적으로 잡아 드리면은 12,650원 정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650원이 깨지면 일단 손절, 안 깨지고 반등력이 나오면은 본전 수준에서 빠져나오는 전략, 대략 한 14,000원 정도 부근에서 빠져나오는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장에 2012년도부터 좀 강력하게 2016년 내지는 2017년까지도 막 부각을 상당히 많이 받았던 그런 섹터거든요. 네. 근데 시장이 약세면은 결과적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고 또 이 토니모리는 실적이라도 좀 좋으면 제가 그러면 기술적으로 어떻게 평단을 형성해서 어떻게 대응을 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실적이 또 안 좋은 기업이잖아요. 저는 실적 안 좋은 기업을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같은 종목은 웬만하면 물려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럼 다음 종목으로 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문자가 왔습니다. 4918님이 FST 7,800원에 매수가 보내주셨고요. 28% 비중이라고 합니다. 종목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현재 6,850원, 40원 선에서 좀 거래가 되고 있고 최고점이 8,260원인데요. 굉장히 높은 가격에서 사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일단은 제가 이 기업은 일단 실적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감기가 걸려가지고 네.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지속적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좀 증가 추세에 놓여져 있고 이러한 추세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반도체 재료, 장비 기업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매수가가 얼마라고 했죠?
매수가가 7,800원입니다. 네, 7,800원. 네. 현재 가격이 대략 6,800원이고 현재 시가총액이 1,384억에서 현재 자본총계가 955억이니 이 기업이 현재 지금 시장에 부각을 받고 있는 것이죠. 부각을 받고 있고 현재 하락력이 나타나고 있는데 거래량이 전혀 안 터지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장의 반등력이 나온다면 반등은 줄 수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7,800원의 비중이 28%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손절을 하지 않고 만약에 시장의 하락력과 맞물려서 내려온다면은 좀 극단적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4,400원까지 내려올 수 있어요. 시장이 크게 빠지면. 근데 아직은 시장이 크게 빠지지 않을지는 내일 돼봐야지 네.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4,400원을 제시하긴 좀 그렇고 어쨌든 시장만 크게 빠지지 않는다면 6,300원의 추가 매수에서 반등력 나올 때 평단 처리하면서 빠져나오는 그런 전략을 제가 구축을 하고 싶은데 만약에 시장이 강력하게 하락이 나오면 4,400원까지도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시장 하락력을 좀 보면서 추가 매수 대응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섣불리 가격을 확정을 해 드릴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FST는 반등력은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이 상승력이 나왔던 시기에 거래량이 강력하게 터지면서 하락력이 나올 때 전혀 거래량이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시장이 하락력이 강하게 나오면 조금 많이 밀릴 수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반등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4,400원 정도까지 내려오면은 적극적, 즉 5,700원 밑으로 내려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추가 매수를 고려하시면서 시장의 반등력을 지켜보고 있다가 시장이 본격적으로 반등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적극적으로 추가 매수해서 평단을 끌어내린 다음에 반등력을 기대해 보시는 그러한 전략을 구축하시면 되는데 하락이 나왔다가 반등력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만약에 전략을 구축해서 끌고 가게 된다면 6개월 이상 끌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나는 6개월 정도 못 견뎌라고 하시는 분들은 대략 한 6천, 원래는 이미 이제 손절하면서 빠져나올 수 있는 단기적 손절 라인은 7,000원인데 이미 놓치셨어요. 근데 지금이라도 손절하고 싶으시면 손절하고 차라리 내려올 때 재접근하는 전략도 나쁘지 않고 나는 지금 손절 못해 반등력 조금 더 확인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6,300원까지 조금 지지 라인까지 확인을 좀 하시고 6,300원 나오고 반등력 나오는 거에 빠져나오는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잠시 코스피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코스피가 오늘 일단 10시쯤에 장중 저점 2,148포인트 찍었다가 다시 또 오르는 모양새였는데 또다시 2,150선이 붕괴가 됐습니다. 자, 하락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양새일까요? 그렇죠. 지금 현재 오늘장에서는 좋은 게 지금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력을 좀 염두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이고 제가 시장의 반등력을 기대하는 그 시기는 어떤 시기인지 아십니까? 저는 언제나 미리 예측하지 않아요. 그냥 현실적 딱 흐름에서 시장을 판단하는데 지금 현재는 어떤 상황이에요? 개인들만 현물 매수력 들어오고 콜옵션 베팅력 들어오는 거잖아요. 개인들이 콜옵션 베팅력 들어온다는 건 결과적으로 메이저들이 콜옵션을 매도한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뭐예요? 메이저들은 하방 베팅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오늘 수급도 마감이 된다면 내일장까지도 저는 조정력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일장까지 조정력을 보고 있었는데 내일 갑자기 상승력이 나오면서 기관과 외인이 강력하게 콜옵션 들어와주고 선물 매수 들어가고 그다음에 또 이 현물 매수까지 현물 매수 다 들어온다면은 저는 그때부터 내일장부터는 강보합 내지는 상승력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아니죠. 전 내일장까지 또 하락력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네. 자, 일단은 코스닥은 더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736포인트, 1.25%나 빠졌는데요. 아무래도 코스닥이 조금 더 좀 불안한 모습으로 흘러간다라고 봐야 할까요? 지금 솔직히 빠지고 있는 흐름으로 봤을 때는 코스피가 더 많이 빠졌죠. 네. 코스닥보다는. 근데 코스닥이 덜 빠졌던 그 위치에 놓여져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오늘은 코스닥이 조금 강하게 빠지고 있는 그런 국면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지 라인은 732 라인인데 732 라인이 만약에 깨져버리면 스트레이트로
710 라인까지도 내려갈 수 있으니 여러분들이 그 점 고려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146 라인이 오늘 지지 라인인데 깨져버리면은 바로 스트레이트로 2114 라인까지 내려갈 수 있으니 그 점도 신경을 쓰시고, 특히 이제 우리 지수 같은 경우에는 내려가기 시작하면 갭으로 빠져요. 그래서 오늘 지지 받는다고 해도 그게 반등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내일 시초가 보고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근데 현재 수급상 내려갈 수밖에 없는 수급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조정력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일단은 계속해서 코스피와 코스닥 흐름 살펴보시면서 관망세 잘 지켜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8537님이 스튜디오 드래곤 매수가 98,000원입니다. 비중은 30%, 매도 시점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일단 현재 매수가에서 많이 차이 나진 않지만 소폭 하락 중이긴 합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계속해서 좀 등락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고 내일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거든요. 네,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일단은 제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이 일단은 전년도 실적보다 긍정적으로 발표 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적 컨센서스가 좋기 때문에 내일 정도의 일정 부분 반등력은 기대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일 흐름까지 좀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고평가권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냥 들고 있으면, 내가 물리더라도 들고 있으면 언젠가 올라올 거야, 이런 식으로 베팅을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지금 매수가 대비 그렇게 크게 마이너스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섣불리 대응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내일 시장 보시고 내일 만약에 반등력이 나타난다면 홀딩을 하시면서 대략 짧게 대략 93,500원 정도 선까지 한번 반등력을 노려보시는 전략을 한번 구축했으면 좋겠고, 내일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못 올라가요, 그냥 매도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전략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등 시 93,500원. 만약에 실적이 좋지만 내일 흐름이 좀 부진하다면 그대로 매도하는 전략 대응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 상담은요. 7788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삼성전기 11만 5천 원 30% 비중으로 갖고 계시고요. 향후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삼성전기 현재 10만 1,500원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역시나 한 10%가량 손실을 보고 계신데요. 일단은 어제랑 오늘은 빨간색 불을 켜내고는 있어요. 네.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걸까요? 일단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좋아요. 실적이 좋다 보니까 충분히 시장만 받쳐준다면 상승력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긴 한데, 이미 자기 자산이 4조 8천억인데 현재 시가총액이 7조 6천억으로 시장에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위치에서 실적이 많이 좋아봤자 시장이 가지 못하면 못 가는 그런 종목이죠. 왜? 덩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종목은 시장을 조금 염두에 가시면서 베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삼성전기를 전혀 시장에 무관하게 베팅을 하시려면 10만 원짜리에서 베팅을 한 게 아니라 이미 몇 년 전이에요? 대략 2016년에 대략 5만 원, 4만 원짜리에서 베팅을 해놓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5만 원, 4만 원짜리에서 베팅을 해놓고 있다면 지금 현재 시세 전혀 신경 안 써도 돼요. 왜? 이 기업은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성장할 기업이고, 다시 시장이 강력하게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결과적으로 다시금 또 상승력이 강하게 나타날 그런 종목이니까. 근데 지금 위치에서는 철저하게 기술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죠. 대략 매수가가 11만 5천 원짜리 라인이니까 지금 같은 이 시장 하락력을 물리면서 끌고 갈 필요는 없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시장의 하락력이 같이 맞물려서 내려가게 되면 추가적인 하락력이 나타날 수 있고, 그 추가적인 하락력은 제가 이제 비율 파동을 간단하게 잡아보면 바로 스트레이트로 9만 500원 정도 라인까지 빠질 수 있고, 9만 500원 라인이 무너지면 7만 2천 원 정도 라인까지도 또 내려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철저하게 기술적으로 접근을 해라. 저는 또 손절 라인을 잡아드릴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이 이 삼성전기를 조금 긍정적으로 노리고 싶다면은 좀 많이 시장의 폭락과 함께 내려왔을 때 그때부터
베팅하는 거예요. 10년이든 20년이든. 근데 지금 위치에서는 그렇게 베팅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 왜? 심리적으로 힘들어요. 왜? 시장이 하락력이 나타난다면 다시 7만 원, 6만 원짜리까지 또 밀릴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러면 거기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한 대략 제가 보기에는 한 5년 걸릴 것 같아요. 오래 걸리네요. 네. 그래서 굳이 물려 내려갈 필요는 없는 거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 대략 제가 10만 500원 손절 라인 잡아드리고 10만 500원이 이탈되지 않고 반등력이 나온다면 기본적으로 반등력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한 10만 7천 원 정도 자리가 되고 근데 10만 7천 원 자리까지 올라온다는 건 결과적으로 뭐예요? 시장이 반등력이 나온다는 거겠죠? 네. 그럼 계속 이제 홀딩을 하시면서 본전 수준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을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만 잘 지키세요. 10만 500원 손절. 10만 500원 손절가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6978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두산중공업 7,070원 20% 비중이시고요.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현재 6,670원에서 8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또 관련해서 뉴스를 조금 살펴보니까 최근에 누적 공매도가 좀 많이 나오고 있다고 뜨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좀 앞으로도 하락을 하겠다라고 봐야 하는 걸까요? 일단 두산중공업은 자기 자산 가치 대비 상당히 많이 저평가 국면에 놓여져 있고 실적이 좀 개선될 수 있는 기미가 보이는데 바닥 종목이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좀 더 내려가려는 그런 습성이 좀 존재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또 들고 일어날 때까지 좀 시간이 걸리고 이제 이 같은 종목이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력이 나타났을 경우 대략 6천 원 정도까지 빠질 수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 종목을 공략을 했었어요. 공략을 대략 언제 했었냐면 제가 4월 26일 날 이후니까 29일 날 4월 29일 날 제가 대략 한 6,900원 정도의 공략을 했었는데 상승력이 나왔다가 언제 밀렸어요? 5월 3일 날 음봉으로 밀렸죠. 음봉으로 강력하게 밀리니 이거 지금 당장 못 가겠구나. 조금 더 눌릴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하시면 하면서 5월 7일 날 시초에서 살짝 반등력 나올 때 전략 매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조금 이렇게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이 두산중공업은 물려 들어갔을 경우 어디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되겠어요? 6,000원에 추가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6,000원에 추가 매수하셔서 끌고 가신다면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긍정적인 결과는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중장기 관점으로 6,000원에 오히려 추가 매수해서 평균 단가를 낮춰가시는 대응 전략 짜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3862님이 보내주셨어요. SCD. 1,71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10% 보유량 갖고 계십니다. 종목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현재 1,63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3월 29일에 한번 조금 높이 올라갔다가 또 빠지면서 현재는 계속 좀 지지부진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네, 일단은 SCD 상당히 양호하고 긍정적인 재무 구조를 지니고 있는 기업입니다. 흑자 기조가 뭐 유지는 되고 있고 근데 성장성은 뭐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흑자 기업인 거죠. 흑자 기업이고 재무 구조가 안정적인 게 자산이 1,291억인데 부채가 267억밖에 되지 않아서 순자산 가치가 1,025억입니다. 근데 시장에 좀 부각을 받고 있는 줄 알았더니 지금 보니까 1,025억짜리가 시가총액이 788억이에요. 그래서 이 같은 종목은 조금 물리면서 접근을 해도 무방한 종목인데 시장이 원체 좋지가 않다 보니까 시장만 좋았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올라올 거예요. 라는 말을 해드리고 싶은데 그렇지 않죠. 그래서 근데 이 같은 종목은 내려오면 오히려 추가 매수해서 평단을 형성해서 끌고 가시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그럼 제가 추가 매수짜리만 좀 선정을 해드릴게요. 만약에 시장의 하락력이 생각과 다르게 강력하게 나오면서 이 SCD를 같이 투매가 나오면서 밀어버리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과감하게 50%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저는 1,060원짜리에서 추가 매수할 겁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한 1년, 2년 끌고 갈 거예요. 그러면 평단은 대략 1,300원 이하로 떨어지겠죠. 네. 똑같은 비중으로 들어가면. 그러면 1,000원 찍고 평단을 1,300원대로 만들어버리면 그 찍고 평단까지 올라가는데 또 금방 올라가요. 물론 이제 대수익권을 만들려면 길게 끌고 가야 되겠지만 평단 처리는 금방 됩니다. 근데 이 같은 종목은 이 정도 평단 만들었으면 솔직히 길게 끌고 가면서 대수익을 한번 내봐야겠죠. 그래서 만약에 나는 그렇게 길게 대수익을 내면서 끌고 가기엔 조금 어려워 라고 하시는 분이라면 1,600원을 기점으로 손절을 하셔도 되는 것이고 나는 길게 끌고 가더라도 평단을 만들어서 대수익을 내고 싶어. 그러면
과감하게 재수없게 내려온다면 1,060원짜리에서 과감하게 추가 매수를 해서 한 2, 3년 끌고 가서 대략 한 4,000원 정도 자리에서 빠져나오는 전략을 구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종목 또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509님이 보내주셨어요. 골든 센츄리 1,100원에 매수하셨고요. 20% 향후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자, 골든 센츄리 특대형 트랙터 휠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이고 주로 중국이랑 좀 거래를 많이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요즘에 중국 어쨌든 내수 활성화해서 관련 정책들 조금씩 선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 위로 좀 열려 있다고 봐도 될까요? 저는 중국 상장 기업 안 좋아합니다. 아, 그러세요? 네. 그래서 중국 상장 기업이 아무리 실적이 좋고 재무 구조가 우량하게 나타나도 저는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실적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렇게 보였던 종목이 하루아침에 막 적자 기업으로 탈바꿈되고 감사 의견 거절 나오고 막 이래요. 그래서 저는 이 중국 상장 기업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재무제표를 좋아하지만 이 재무제표 자체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중국 기업은 그냥 기술적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1,100원에 20%잖아요. 제가 기술적으로 조금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 잠시만요. 기술적으로. 네. 아, 네. 네. 기술적으로 제시를 해드리면은 1,0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대응하시고 1,0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대략 1,140원 정도까지 단기적으로 반등력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00원을 손절 라인 잡고 이탈되지 않고 반등력이 나온다면 1,140원 정도까지 일단 바라보는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또 들어온 문자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KT 보내주셨어요. 27,850원, 40% 비중 6244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자, 현재 KT 현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T 28,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반갑게 수익 중이신 우리 시청자님 만났습니다. 어떻게 위로 좀 더 열려있다고 봐도 될까요? 아니면 일단 내일 장세 봐야 하니까 좀 정리를 좀 하고 가는 게 좋을까요? 저랑 같이 투자하시는 분 같은데요. 아, 그러신가요? 왜냐면 제가 강력하게 이 KT를 27,600원 라인에서 막 사라고 언급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 딱 그 가격 부근에서 매수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종목 잘 홀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KT가 자 월봉상 캔들로 보면은 역대 저점이에요. 역대 저점. 잘 보실게요. 지금 월봉상 캔들로 봤을 때 20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절에 찍었던 가격 라인이 얼마예요? 27,600원 정도 라인이죠. 그래서 지금 이 가격 라인까지 빠진 거예요. 2008년도보다 지금 19년이 훨씬 더 덩치가 자산 가치가 증가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가격대까지 내려온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특히 또 이 통신 관련 주들은 시장이 안 좋아도 크게 밀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이미 역대 저점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 시장이 강하게 무너진다 한들 27,000원을 쉽게 깨기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시장이 안 좋아지니까 방어주로 KT를 많이 사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주 잘 사신 겁니다. 그래서 요 상승력을 좀 그대로 유지해서 만약에 단기적으로 보신다면 대략 한 29,500원 정도까지 단기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이제 중기적으로 좀 길게 본다면 대략 33,000원 정도 라인까지 조금 중기적으로 길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641번님이 보내주셨어요. 롯데쇼핑 18만 원에 매수하셨고요. 80% 비중이 좀 많이 크십니다. 자, 롯데쇼핑이나 이마트 유통 대표 주자들 오늘 좀 부진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17만 3천 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데 52주 최저가다라는 말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네. 아무래도 오늘 장세가 조금 약하다 보니까는 더 고민이 많이 되셔서 보내주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는 역대 저점을 만들고 있는 기업이고 제가 상당히 많이 좋아하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분도 이제 저랑 같이 투자하시는 분 같아요. 근데 롯데쇼핑은 단기적으로 시세 상승력을 바라보시면 안 돼요. 왜냐면 롯데쇼핑은 시장의 상승력이 강력하게 나타나지 않으면 못 가요. 결과적으로 뭐예요? 롯데쇼핑도 대형주죠. 대형주이기 때문에 시장의 상승력이 나타나지 못하면 못 가는 종목입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평단을 만들어가는 그런 구간이에요. 평단. 그래서 제가
하방 제한적 포지션을 15만 원을 보고 있습니다. 15만 원. 그래서 18만 원의 매수를 80% 너무 높아요. 그래서 저거 비중을 조금 절반 이상 좀 축소를 하신 다음에 차라리 좀 관망을 하셨다가 만약에 시장 하락력과 맞물려서 내려와 준다면 절반 매도하시고 15만 원에 강력하게 추가 매수를 해서 대략 한 3년 정도 끌고 가시는 전략으로 목표가는 40만 원까지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년 중장기로 장기로 한 40만 원까지 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전식 전문위원님, 일단은 오늘 시장 안 좋게 흘러가고 있죠. 현재 코스피 0.72%, 코스닥 0.95% 빠지면서 흘러가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 대한 대응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 내일까지 시장의 조정력이 이어질 모습입니다. 따라서 오늘 좀 부정적인 흐름이 나오는 걸 좀 버티지 마시고 빨리빨리 끊어내고 다시 시장이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때 재접근하는 전략으로 포지션을 구축하신다면 시장이 혹여라도 크게 하락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자산을 지킬 수 있고 돈이 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실 것 같습니다. 네, 박전식 교수님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고수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도 고수님들과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 계시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센플러스 박정식이라고 치신 후에 입장하시면 방송 시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좋은 종목과 분석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